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가보 마르케스라는 책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작가의 그래픽 평전이에요. 4명의 라틴 아메리카 작가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거든요. 혹시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좋다라는, 재밌다라는 말만 듣고서 읽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100년의 고독이라는 마르케스와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안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4-5달 전에 제가 작업실을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작업실 이제 주인 형이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시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 얘기, 그러니까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 형도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서로 이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와벌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형은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때 되게 읽고 싶은 책이, 제가 시간은 별로 이렇게 촉박한데 욕심은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못 읽고 있다가 오늘 도서관에서 그 이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제가 빌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옆칸에 요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 되게 표지도 그렇고 그림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펼쳐봤더니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4명의 작가가 색깔별로 테마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가는 노란색이에요. 그림체가 되게 예쁘죠? 이 그림 첫 번째 장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게. 제가 두 번째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인데, 자, 그림체가 미묘하게 또 달라졌어요. 약간 그림이 조금 빡빡한 느낌이, 좀 더 빡빡해진 느낌이 들죠? 저는 세 번째 작가의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의 이제 그림 스타일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친숙하기도 하고 깔끔한 게,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작가가 가장 얼굴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귀여워요. 좀 정치적인, 세 번째 장에서는 좀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그림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마르케스의 노년기에 대한 내용, 198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자 100년의 고독에 나오는 이제 대령, 이제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되게 서정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이제 마르케스가 나고 자라면서 100년의 고독을 쓰고 노벨상을 받기까지에 있었던 일을 만화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되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림이라서 많은 이제 내용 전달을 할 수 없고 그림의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문학은,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나마 좀 친숙한데 러시아 문학이라던가 남미 문학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년의 고독이 좋다는 말을 들어도 이게 선뜻 읽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 이름이랑 지명 이런 거에서부터 벌써 막히니까 좀 가독성이 별로, 그러니까 100년의 고독은 가독성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왠지 잘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럴 때 뭐 내용이 어려운 책도 그렇지만은 해설서를 읽는다거나 뭐 가벼운 평전 같은 걸 먼저 접하면 어떤 진입장벽이 높은 책을 좀 도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는 100년의 고독을 읽어보고 다음에 또 어땠는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마술적인 요소 그리고 영혼이나 이런 미신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환상적으로 표현이 될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이야기를 되게 다들 재밌어 하시잖아요. 이제 남미,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멕시코 이런 쪽에서는 죽은 자의 날 그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제사 지내는 대신에 어떤 날 지정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이제 기억하는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그 사람들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 얼마나 그 죽음을, 여기도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전쟁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유년 시절에 마르케스가 경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 들은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를 유년기 때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중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문학으로 승화를 시켜냈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100년의 고독이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래도 좀 그림으로 좀 표현된 거를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나비가 보이시죠? 나비. 요 나비가 또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다시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르케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27년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라틴 아메리카도 당시에 마찬가지였나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고, 저는 라틴 아메리카의 근현대의 이야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채 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쓴 11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추천 도서 중에 하나가 이 체게바라 평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새빨갛죠. 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체가 뭐였더라? 친구라는 뜻이었나? 하여튼 이름이 게바라입니다. 체는 어떤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대명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혼란스러웠던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도 잘 모르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근현대사, 그리고 여기 중국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미국 냉전 체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책입니다. 그 시절에 대한 정보가 저는 완전히 이렇게 그 시절의 세계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워터게이트, 냉전 이런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분도 그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그러니까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도 붉은색이에요, 여기. 뭔가 좀 요거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쿠바에 상륙한 피델 카스트로와 동생 라울, 그리고 에네스트로 게바라, 이 사람이 체게바라 같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아이고 제가 중지로 잘못, 이 사람인 것 같네요. 이렇게 당시에 쿠바에서 이제 게릴라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게 문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토지를 읽을 때 너무 제가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EBS 근현대사를 수강을 했어요. 이다지 선생님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이게 토지가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가보의 그래픽 평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세대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삶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근대화 이렇게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정권과 이렇게 대립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마르케스의 아버지는 마르케스가 의사나 신부님이 되기를 원했지만 마르케스는 이제 자기가 문학 작가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근데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자 일을 한 거죠. 글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잡지사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자 자격으로 유럽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죠.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인맥을 쌓고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와서 시나리오 작업을 그러니까 영화 작업을 하면서 좀 생활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해요. 그 전에는 좌파 언론인이라는 이제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디 좀 제대로 된 자리에 취직하기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작품을 내고 싶어도 계속 이제 뒤로 미룬 거죠. 그것도 그렇고 마르케스가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수단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고민이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이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면 뭔가 생각이 되게 잘 난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처음에 바닷가로 이제 휴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차 속에서 뭔가 계속 영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를 멈춘 다음에 몇 분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열망을 가슴 안에 담고 있던 거죠. 그러고 뭐 몇 편의 소설을 발표를 하긴 하지만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 어렸을 때에 간직했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마르케스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시에 이제 자격증을 따러 도시로 가고,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죠. 외할아버지는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르케스 대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금세공업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지냈던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년이 돼서 백년의 고독으로 탄생시키거든요. 그 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마르케스의 아버지는 마르케스가 의사나 신부님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카프카의 변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문학 작가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맨날 이제 시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끝까지 다니지 않고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뭐 잡지사에서도 일하고 힘들었지만 가족들도 부양을 해야 했고, 그런데도 가보는 계속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로 어렸을 때 기억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대로 표현할 수단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그 감정과 장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백년의 고독은 처음에 두 출판사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다고 해요. 너무 서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른 출판사의 이제 편집장은 이걸 보고서 이거 제대로 될 물건이다 해서 출판이 됐는데, 처음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그 편집장이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198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백년의 고독은 에스파냐어로 쓰인 작품 중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미 문학에서 마르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오네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 내용이 백년의 고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